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우리가 기대를 했었나요, 여러분들? 사실 요새는 물가지표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좀 덜 하시죠. 패시 물가지표 발표가 됐고 시장에서의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기대치를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특히나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들 쭉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조금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5,738포인트 선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18,119포인트 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 경신 42,313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두 차례 연속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PC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던 목표치 2%에 근접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1.8%를 기록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9월의 소비심리 지수는 70.1이 나오면서 69.4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지표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3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3.1%로 상향, 그리고 3분기 성장률 예측이 게시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 변동이 정말 큽니다. 지난주에 하락세를 이어갔던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번 주에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주 사우디가 산유량을 12월부터 늘리겠다라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유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WTI가 4% 가까이 내렸었는데요. 사우디의 증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갔었던 국제유가였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자면 좀 울긋불긋한데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대 하락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3%대 하락, AMD 퀄컴도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던 인텔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바로 옆에 있는 반도체 장비단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시장 중에서 M7 종목들도 모두 혼조를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0.7%대 조정,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 구글이 0.9% 가까이, 반면 메타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약보합권 수준의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또 그동안 랠리를 펼쳐갔다면 금요일장에서는 좀 쉬어갔습니다. 1.67%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나요? 위로 올라갔는데요. 2.46% 테슬라는 또 이 가운데 있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월 10일이죠. 드디어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과 포드는 지난주 하락을 딛고 나란히 금요일장 반등을 했고요. 홈디포, 로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 리바이스가 최근에 또 콜라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에 상승세가 보였고요. 여행 관련한 종목들은 그동안 좀 상승을 보였지만 로얄 캐리비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고 부킹홀딩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코스트코가 유독 빨갛죠.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했고요. 1.75% 약세, 다른 종목들은 보합권에
시장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하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왜 올랐을까요? 에너지주,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의 종목들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계속 혼조를 보였는데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3%대 하락, 반면 에브비, 머크, 암젠 등의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CVS 헬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장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0.8%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하락했고 페이팔의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카드사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의 종목들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제품 대신에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27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용 H20 GPU를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른바 창구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달이 됐고요.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내세우고 현재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3,440억 위안, 한화로 64조 원 되는데요.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이 같은 소식 속에 하방 압력 받아갔고요. 2%의 하락 보여주면서 121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보노디스크 살펴볼게요. 노보노디스크도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상원이 노보노디스크의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면서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에 지출이 되는 비용이 미국의 공공보험 메디케어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상원보건위원회가 미국인의 절반이 만약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에 이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한다면 연간 546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8%의 하락으로 120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텔 살펴볼게요.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인텔이 연내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 협상을 끝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일명 칩스법이죠. 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 총 195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비적으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85억 달러로 봤을 때는 단일 회사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였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편 인텔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독일과 폴란드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도 일시 중단한 상황이고 퀄컴의 인수 추진 소식도 있었고요. 영국의 암홀딩스도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좀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인텔의 최대 5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인텔 23.91달러에서 장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온큐 살펴볼게요. 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5,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회계 연도가 한 분기 남은 현재 아이온큐 현재까지 7,280만 달러의 예약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약 가이던스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추진을 해왔던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번에 그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아이온큐 20달러 급등했습니다. 20% 올라가면서 9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열어보시죠.
물가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발표된 PC 물가지수,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는 이 물가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네, PC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1%, 전년 대비해서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준의 목표치가 2%라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하회한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반겼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전무, 물가 지수는 모두 평온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하고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를 두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스 잔치치는 8월 PCE의 완만한 상승이 연준이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했다. 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시장에서는 또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또 다른 또 CPI나 또 이런 PC가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여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한입뉴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 FDA의 승인을 받았다.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죠. 70여 년 만에 첫 조현병 신약이 등장을 한 건데요. 알츠하이머나 자폐 등 적용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어요. 자, 이는 7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조현병 치료제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약입니다. 자, 기존 항정신병 약처럼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BMI 측의 설명이고요. 이 BMI는 이 약을 알츠하이머 그리고 자폐 등에서도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현병 치료제 FDA 승인 소식이 또 BMS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한입뉴스는 구글의 억울함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구글은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점 혐의에 대해서 부인에 나선 건데요.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구글의 입장입니다.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에 재판이 결론이 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많은 반독점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다 억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자, 구글이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서 자사 기술은 네.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구글은 자신들의 기술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또 광고주는 구글 이외에 메타, 아마존과 같은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구글이 광고 기술 제품을 경쟁사와 원활하게 호환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25일에 있을 최종 변론 이후 재판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구글의 독점 혐의가 인정된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반독점 관련한 이 억울함이 어떻게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 보도록 할게요. 빚
팔아치웁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디시 네트워크가 디렉TV의 매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에코스타의 부채 상환 해결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90억 달러 수준의 M&A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위성 TV 기업 DC 네트워크입니다. 이 DC 네트워크가 경쟁사인 디렉TV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DC 네트워크의 모기업인 에코스타는 현재 19억 8천만 달러의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기업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딜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만약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이번 딜은 90억 달러 수준의 M&A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지막 한입 뉴스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전기가 없어요. 자, 전력난이 난리가 났죠. AI 기술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요. 새로운 공장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전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전력망 용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AI 기술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전력망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새로운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이 고전압 전력망 연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10년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오하이오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 이후 뉴욕시 3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도 관련한 종목들이 뜨겁지만 미국에서는 그 잘 버티는 종목 있잖아요. 네. 버티브 버티브?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 기업 되게 예, 잘 예. 버텨서 주가 올랐던 그런 기업도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이런 테마 같은 게 좀 형성이 잘 안 됐나요?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테마가 형성이 됐죠. 네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사실 올 초에 큰 상승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어찌 보면 전기차에도 상태. 캐짐이라는 게 있듯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그렇게 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입뉴스 4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 사실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받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규제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의 AI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서 네.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경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미국 규제 때문에 H20을 만들었는데 정작 중국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엔비디아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이제 네. 그러한 양쪽에 껴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27일 현지 시간으로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를 포함한 여러 중국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중국 규제 당국의 중국 기업들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또 겨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AI 가속기인데요. 미국 정부가 첨단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한 제품을 또 설계를 했습니다만 H20은 엔비디아의 H100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성능을 다소 제한시킨 그러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100보다는 성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H20은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제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요구해서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이런 칩 같이 개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 약간 뭔가 배신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지만 그것을 뭔가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현지 기업을 키우고 싶은 중국 정부다 이런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당연히 자국 기업 육성을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 이 지침의 핵심에는 바로 자국 기업 키우기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요 AI 기업으로서는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그리고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더 좋은 AI 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탓에 밀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에게 칩 한 개당 $100의 수수료를 주고 엔비디아 반도체 6개를 밀반입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취재해서 보도를 또 낸 바가 있거든요. 네. 저 8월 12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또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브로커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브로커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한 다음에 이를 중국 모기업이 세운 말레이시아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레이시아 현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위한 웹사이트 및 이메일 제작 등 필요한 절차 역시 브로커 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런 칩 경쟁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또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엔비디아의 실종 내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영국의 규제 당국이 아마존의 그 엔트로픽 투자 계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자, 아마존 영국 규제 당국 CMA가 아마존의 엔트로픽 투자 계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CMA는 아마존과 엔트로픽의 제휴가 합병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밝혔고요. 즉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40억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과 동시에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본 겁니다. 자, 아마존은 AI 모델을 만드는 엔트로픽에 2차례 걸쳐서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요. 또 전략적 제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엔트로픽은 일부 운영을 위해서 AWS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반대로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맞춤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데 동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트로픽은 사실 이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클로드 모델을 아마존의 베드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덕분에 이제 많은 기업이 이 엔트로픽의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 대화 생성, 그리고 컨텐츠 작성, 그리고 복잡한 추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이미 금융과 의료, 법률 등에서 여러 분야에 또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AI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오픈 AI 다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뭐 상당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투자의 형태는 뭐 띄기는 하고 있지만 빅테크가 어느 정도 이 해당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규제 당국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AI 경쟁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먼저 구글은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수차례 걸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도 CMA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존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YMJ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고요. 머니네버슬립은 여기까지였습니다.